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0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제20조,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SNS라든지 인터넷 또는 뭐 공개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 당사자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 만약에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정보 주체한테 알려야 한다. 예, 알려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어디서 수집하셨습니까? 라는 출처 또 처리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원치 않으시면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했을 때는 수집 시에 정보 주체 이외로 수집했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꼭 명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항에는 요 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는 정보 주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처리할 때 이것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17조 1항 1호에 따라서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해서 처리할 때는 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 주체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정보 종류라든지 규모, 종업원 수, 매출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러면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우리가 그 시행령 제 15조 2에 보면 15조 2에 보면 그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사항들을 정부 주체의 요구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뒤에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의 연락처, 정보 주체에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예외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2항에 명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3항에는 제 2항의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위임을 해놓은 거죠.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시행령 그 15조 3항을 좀 살펴보면요, 그 각 호의 뭐 서면 문자 그 다음에 문자 전송, 그 다음에 뭐 전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전자우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 주체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범위 내에서 또 요 이제 조건이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처리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서
제공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받은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정보 주체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조 1항 1호에 보면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공받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제법 있는데 이럴 때 과연 2회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정보 주체한테 아까 1항에 있었던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걸 알릴 때는 그리고 요 사항에 대해서 그 나중에 파기를 할 때도 요것들을 보관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1항과 2항의 본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에 따르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할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개인정보 제32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32조 2항 각호에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예외로 한다. 그리고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요 사항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사항이 개인정보 32조 2항의 각호, 32조 2항의 각호. 제가 한번 그 32조 2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조 2항이 우리가 보통 법률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 명시적인 그 법률 조항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는 그 링크가 안 돼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일일이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법률. 예, 그거를 그 법률 관련해서 그 우리가 보통 law.go.kr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것을 3단 비교표를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은 조금 좀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해당 그 조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봐야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조 2항을 좀 살펴보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국가 안전이나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이라든지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많이 나오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형의 감호 집행, 교정 처분, 보호 처분, 보안 관찰 처분 뭐 이런 거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 그 다음에 조세처벌법에 관련된 범칙 행위 조사, 관세법, 관세법에 따른 범칙 행위 조사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공공기관의 내부 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인 업무적인 처리, 내부적으로만 업무 처리하는 그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 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은 공공기관에서 해당이 되겠고요.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32조 2항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고지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예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법 제 21조 개인정보의 파악입니다. 파악이. 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15조 수집 이용 파트 하나, 그 다음에 17조, 18조, 26조 이렇게 해서 위탁 제공 또 한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 21조 파악이 한 파트.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것은 12조 수집 이용 한 파트, 그 다음에 제공 위탁, 수집해서 이용하고 나서 또 다른 쪽이 위탁하거나 또 뭐 3자 제공할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위탁 제공 한 파트. 그다음 잘 썼으니까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제 파기해야 되겠죠. 파기해야 되는 한 파트.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 세 가지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 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파트인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서 그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보유기관의 경과, 처음에 이 개인정보 파일을 수집할 때 보유기관을 우리가 명시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동의를 받게 되는데 그 보유기관이 경과됐거나 그 다음에 처리 목적이 달성돼. 처음에 처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죠. 처리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데 그 처리 목적이 달성이 됐거나 처리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처리 목적을 달성했거나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빨리 지체 없이 파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에 따른 어떤 그 조건이 지체 없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일 이내를 우리가 지체 없이라고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명시적인 언급이 없을 경우에 그렇지만 다만 법령에 따라서 보존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보존해야 될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 법률에 따라서 영구보존, 준영구, 반영구, 그 다음에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기록물을 보존해야 되는 그 명시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을 때는 보존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예, 복구되면 안 되고요.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복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복구돼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천공을 하거나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죠. 혹은 종이 같은 경우에 파쇄 또는 소각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디가우저라든지 이런 전자적인 기술로 인해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그 개인정보 또는입니다. 또는 개인정보 또는 그 개인정보 파일, 파일 똑같습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요거나 요거를
다른 개인정보하고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여기서 분리할 경우에는 DB가 좀 분리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뭐 테이블이 뭐 분리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DB가 분리돼야 되는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자면, 이 DB 쪽에 만약에 해킹이라든지 이렇게 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침해 사고가 생기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몽땅 다 유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리 저장해야 되는데,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 모두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에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출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아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어떤 법률에 따라서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파일이나 그 개인정보를 이렇게 좀 기존에 있었던 거와 분리해서 보관 저장해야 되고, 요것은 안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파일의 파기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구나 재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라든지 뭐 종이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라든지 파쇄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럼 파기의 주체는 뭐냐, 파기의 주체 누가 파기할 거냐, 파기의 주체. 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파기의 주체 누가 파기합니까? 네, 개인정보 취급자가 되겠습니다. 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가 파기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파기의 주체. 실질적으로 절차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CPO 개인정보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 그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취급자가 파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동의받는 방법입니다. 예, 동의받는 방법. 15조에 이제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22조에 다시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에 여기 뭐 대리인도 같이 포함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1항에다가 언급을 해놓고 있고요. 2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1항의 동의를 서면 또 그 다음에 서면으로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항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9포인트 이상 볼드체라든지 혹은 색상이라든지 뭐 밑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 동의받으려는 이용 목적이나 항목 수집 이런 것들을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2항에다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동의서를 다시
조금 더 그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의서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일단 법정 서식이라든지 서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서식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근데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정도를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라든지 밑줄이라든지 혹은 좀 이렇게 좀 두껍게 보통 알아보기 쉽게 눈에 확 띄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될 사항을 22조 2항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의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공부를 하시거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확인을 해 두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15조 1항과 17조 1항에 대해서 1항 제1호, 23조 제1항 1호, 그 다음에 24조 제1항 1호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의 처리자한테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거와 수집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죠.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구분. 그 다음에 4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부 주체의 재화의 서비스를 홍보, 판매, 공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 판매, 공유할 때, 뭐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벤트, 판매, 공유 이렇게 할 때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자, 동의입니다. 동의.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공유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동의를 또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서비스나 홍보를 판매한다고 판매 공유를 한다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동의를 받는다는 사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것을 간과하고 처음에 그냥 동의받는 것으로 가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 제18조 2항 1호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종종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이것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것은 22조 5항에 따라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받지 않더라도 판매나 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최소한의 정보는 그 법정 대리인에 관련해서는 만 14세 미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요것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라는 것은 혹시 부모님 혹은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니까 부모님 연락처가 어떻게 되니 혹시 뭐 주소가 어떻게 되니 라는 정도 가장 그 최소한의 정보 이런 것들은 그 아동한테 법정 대리인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7항은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은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뭐 수집 매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요 사항을 한번 볼까요? 22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행령 17조에 또 세부적으로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팩스를 통해 또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했을 때는 서명이나 날인을 동의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동의 내용을 정부 주체한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동의 내용을 알리고 이렇게 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전화를 통해서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동의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죠. 그 다음에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해서 정부 주체로부터 동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조와 21조 개인정보 파기와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